26번부터는 주택시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통해서 거기서 거주한다라는 개념을 주거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우리는 여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거 분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관련된 여가와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에 관련된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물리적이다. 이렇게 풀어가고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고 불완전 시장으로 가정하자. 주택이라는 자체는 불완전 시장이죠. 그러나 거기서 거주한다는 것을 주거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거 서비스는 쉰다는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동질적으로 봐서 완전 시장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주택 자체는 불완전 시장이지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완전 시장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 이 말이고요. 또 하나, 주택과 주거 서비스 관계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주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를 수요할 때는 본원적, 이게 소비 목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주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주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은 파생적이다. 제가 생산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비교할 때 주거 서비스는 본원적 수요고 주택은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26번 문제를 봅니다. 1번, 물리적인 주택은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어렵다. 물리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번은 틀린 것. 2번, 주택이란 이질적인 제품이 강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불완전이에요. 그러나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X, 분석할 수 있다. 아까 주거 서비스를 분석할 때는 완전 시장을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동질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 3번, 주택은요,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다, 어렵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제도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세 가지 조건이 갖춘 것을 적정 가격입니다. 우리가 통정성 이렇게 세 개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통정성, 무슨 말이냐? 통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무슨 가격? 적정 가격. 통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통정성, 적정 가격. 그리고 이게 어렵다 해야 됩니다. 4번, 주택은 단기는 유량, 장기는 저량 했는데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량으로 하자고 그랬죠. 바꿔놨네요. 틀린 지문. 그래서 단기는 저량, 장기는 유량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주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을 파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여과입니다. 여과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 과정이고 두 개가 있는데 하향 여과가 상향 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로 변하면서 사람이 소득에 따라 바뀌는 걸 하향 여과, 그리고 저가주택이 고가로 변할 때 소득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걸 상향 여과인데, 고가에서는 하향만 생기고요, 저가에서는 상향만 생기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득에 따라 이렇게 여과가 발생을 하는데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요. 나중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저가의 수요가 많아졌다. 저소득자의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가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저가주택의 물량이 부족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물량을 하향 여과로 채워진다 해가지고 여기 패턴에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다. 그러므로 저가주택량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하향 여과로 인해서
고가 주택량이 부족하고 고가 주택량은 신규로 채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량도 증가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7번 1. 여과를 주택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예, 맞는 지문이죠. 예. 그러면서 2번처럼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요. 3번 소득의 증가로 저가의 수요가 감소하면 하향여과다. 이게 틀렸는데요. 그래서 개론은 패턴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가의 수요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면 하향여과다. 이렇게 패턴으로 저가의 수요의 증가 하향여과 해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여과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한다. 맞습니다. 여과는 시장의 원리고요. 시장이 발달하면 질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시장이 발달할수록 옷도 좋아지고 모든 물건들이 좋아집니다. 질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원리로 발달할수록 질이 개선됩니다. 5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여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시장이 발달함으로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량이 증가된다. 그래서 여과를 통해서 저가 증가, 전체 증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2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1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여기 틀렸네요. 패턴입니다.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상향 여과 아니고 하향 여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다시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과? 하향 여과. 패턴으로 기억을 합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거주자의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상으로 효용의 극대화 문제를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소득에 맞게 주거를 서비스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3번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죠.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요. 기존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야기되고 초과 수요는 임대료가 상승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4번 어떤 지역에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용도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입이 이루어지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기존의 거주자들이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데 이걸 경쟁이라고 하고요.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침입이 이루어지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걸 지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지역을 새로 바꿔치기 하게 되는데 이걸 계승이라고도 하고요. 계승을 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용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침입적 토지 이용이고 바로 이런 설명을 최초로 설명한 것이 저 뒤에 나오는 동심원 이론 중전 저 고통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버제스라는 사람이 생태학적 접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4번은 맞는 지문. 5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소득이 적어서 불량주택에 사는 거다. 고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의 원리 문제고 소득 문제다. 그래서 불량주택을 해결하는 것은 소득을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연관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5번도 맞는 말. 28번 문제는 1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주거분리네요. 주거분리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쪽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주거분리 그러면 고가 주거지역과 저가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걸 말하고 이런 주거분리는
인근 지역에도 있고 도시 전체적으로도 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 2번 주거분리는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는 서로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거지역은 집값을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고요. 그 다음에 저가 주거지역은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나쁜 영향이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는 쪽은 안 가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분리가 생긴다 이 말이고 2번은 맞는 것. 3번 저소득층의 보수를 통해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부가 발생한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저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고치게 되고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된다? 상향여과다. 맞습니다. 아실 것은 저쪽에서는 상향여과가 생기고요. 그쪽에서는 하향여과가 생깁니다. 바로 이거는 저쪽에서는 할증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로 3번은 맞는 지문. 4번 저쪽의 지역과 인접한 그쪽과 인접한 저쪽에서는 할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할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상향 여거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저쪽에서의 할증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향 여거가 일어나는 것은 할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고로 4번이 맞는 것.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쪽이 들어오는 것을 상향여과가 아니고 무슨 여과입니까? 하향여과죠. 그쪽이 저쪽으로 변해가는 걸 하향여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러면 그쪽은 점차적으로 저쪽으로 바뀐다. 맞죠? 뒤에는 맞는데 이걸 상향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하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입니다. 주거분리네요. 자, 1번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아, 이거 틀렸네요.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것을 하위계층으로 하는 것은 상향여과가 아니고 하향여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고가가 저가로 가는 것은 무슨 여과? 하향여과. 그래서 30번은 1번. 2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침입과 천의현상으로 주거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맞죠? 아까 침입 다음에는 경쟁 다음에는 지배 다음에 계승해서 새로운 용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침입과 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맞습니다. 5번 공가 빈집을 말합니다.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주거 이동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해서 5번이 맞는 말이고 3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입니다. 1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한다. 맞습니다. 주거분리에 관련된 문제죠. 2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쪽에 이제 인접을 했대요.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저쪽에서는 할증이죠. 그쪽에서는 할인이다. 이거 바꿔놨네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저쪽에서는 뭐가 되고 할증, 그쪽에서는 할인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저쪽에서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그쪽으로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는 할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4번 그쪽에서의 주거지와 저쪽의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아까 침입 다음에는 경쟁 다음에 지배 다음에 계승 그러면서 이거 맞습니다. 대개 고소득 주거지역의 할인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주거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과, 고가가 저가로 변할 때는 하향여과, 반대로 저가가 고가로 재건축, 재개발은 상향여과,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여과, 그리고 말하자면은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의 결과고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소득 문제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